만명 이상이 섭니다. 문법 특강을 단계 교재 15년 동안 10만 명이 섭니다. 정규반 20개, 문법, 서술형, 실전 및 주어법 자체 교재로 수시 및 정시 대비해 최적화된 수업을 제공합니다. 최상위 원을 위한 압도적 강의력, 철저한 관리 시스템, 학생 교육에 대한 전략을 중앙인권을 내신 1대도 단 3개월 대학을 결정짓는 영어 학습의 차이를 리뷰 학원에서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학원 소개 영상이고요. 이제 데이 2026 학년도 리뉴 학원에 다녔던 학생들 어떻게 다녔었는지고요. 이때가 2023년에 1학년을 맡았던 학생들, 제가 이제 맡았던 뭐 연세대 간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성대 간 학생들도 있고, 이제 이 친구들이 데이, 수시, 정시 이렇게 의치한 약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식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특히 목동권 고등부에서 전교 12개 고등학교, 전교 1등이 다 리뉴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외고, 여의도고 여러 가지 학교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내신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다른 선생님께서 강서구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 소개를 잠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제 프로필입니다. 강서, 명덕외고, 한가라고, 양정고 이렇게 이제 사실 제가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현재는 사실 랭귀지 테크놀로지가 넘어가게 됐는데 저 때는 ELG, English Linguistics였어요.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University of San California, 미국 중부에 있는 학교고요. 거기서 학기를 이수하고 명덕 이화 내신을 했었는데 2년 동안 명덕외고 전교 1등 5땡땡 학생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양정고 한가라고는 양정이 지금 현재 목동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사고입니다. 한가라고는 자사고였다가 2022년에 이제 일반고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율학습제 그대로를 채택하고 있고요. 자, 강서구도 마찬가지로 이 명덕 외고만큼이나 서울대 도대교로 유명하죠. 목동권에서 가장 입결이 좋습니다. 자, 이 학교는 자사팀목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이제 이 해 연도에 1학년들이 어떤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배정되었는가, 상위권인가 중위권인가 이런 걸 보고 각각 들어가고 있어요. 23년에는 데일고 69.8점이었던 친구 30점으로 97.4점까지 서술형 잡아서 한번 상승한 경력이 있고, 이때 있던 친구들이 아까 이제 스카이 간 학생들 중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강서고 20점 상승 다수 학생들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1등급 이때 당시에는 24년까지는 1등급이 4%였어요. 그래서 이때도 많은 1등급을 나왔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한가라고를 맡았었는데 25년부터는 아시죠? 5등급제를 맡았습니다. 10%가 1등급이었어요. 그 중에 약 40%가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이었고요. 65점이었다가 학원에 있다가 기말고사 100점이 된 친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주로 상위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극상위 독해, 어법, 상위반 조문이고요. 고3 수능 대비반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풀타임으로 가고요. 그리고 IB반이라고 해서 특목 자사반 전문이에요. G1에서 3 수능 독해를 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94년에서 26년까지 주로 예전의 어법을 잘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어법 책도 안 나오죠? 총정리 자료 항상 내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요. 전체적 구문 분석 수업을 해서 언어적으로 아이들이 서술형 기반을 쌓아주고, 목동권 내신 제가 목동에서만 이제 8년째입니다. 그래서 다수 학교의 기출에 맞춘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핵심적으로 너희 학교는 이게 나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강서구 월금을 담당하고요. 이제 화목에서는 홍서연생 또 훌륭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예전에도 명동외고 담당하셨었고 성균관대학교 나오셨습니다. 화목 이제 제가 월금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목동권 내신 1등급을 예전에 3번, 지금 10번대 여전히 적어요. 300명 중에 30명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보통은 커리큘럼을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탄탄하게 쌓아야 됩니다. 여기도 1학년 때부터 쭉 오고 있는데
12, 17 이렇게 9등급제였다가 지금은 1등급이 10%, 기존과 얘네를 합친 것과 비슷하죠? 1, 2등급 흡수했습니다. 자, 2등급이 무려 24%예요. 얘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절대평가긴 한데 1학년 공통과목이라고 해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얘네들은 여전히 상대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존에 11%였던 1, 2등급이 지금은 1등급이 10%가 됐습니다.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추정치로는 어떻게 보냐, 전국의 올 1등급이 원래는 9등급제는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했어요. 근데 작년의 추산치가 몇천 명 될 거다. 올 1등급만 몇천 명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기존 1, 2, 3등급을 합친 게 12%, 그리고 이제 얘네까지 합치면 23%였는데 지금은 1, 2등급을 합친 게 34%입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1, 2등급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강서구 2등급이었는지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강서구가 사실 정시학교로 굉장히 유명한데 작년에도 우리는 정시만 홍보한다 이런 것 때문에 내신을 많이 신경 써주지는 못했었어요. 다만 이제는 수시만 올인한다, 정시만 올인한다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강서가 정시만 올인하는 게 너무 위험해진 이유를 곧 말씀드릴게요. 내신을 챙겨야 됩니다. 강서구도 내신과 생기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정시대별 병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강서구가 강조하는 정시 대입 변화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정시 수능 100% 전형이 많이 축소됩니다. 수능에 이제는 내신 성적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요. 작년에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통합형 수능이 됐어요. 이제 문과, 이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 과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상위 15개 대학 같은 경우는 어려운 학생들이 이제 상위권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봐야 돼요. 미적분, 기하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 과목에서 제외됐죠. 그러면 이 학생이 이게 정말 필수적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얘네 점수가 어떨까 수능에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이제 심화 역량을 한번 보겠다, 고등학교 때 뭘 배웠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수능의 경향성이 바뀌었고요. 올해 상위권 12개 대학 정시교를 40%에서 장기적으로 30%까지 우리는 낮추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현재 얘도 38.9%인데 얘가 이제 31, 2%예요. 점점 스위치된 겁니다.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밑에 고대, 성대, 경희대를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원래는 수능이 거의 이제 수능 최저는 아니면 이런 것들 서류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딱 점수만 보겠다 이랬던 전형입니다. 그런데 자, 이상한 서류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량평가, 즉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청소평가, 이 학생의 성향, 고등학교 생기부를 보겠다. 경희대도 교과 10%, 원래 100%였던 많은 학교들이 줄이고 종합평가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시 대입에서 학생부, 즉 내신이 굉장히 강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히 다음에 변화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입시를 항상 많이 참고를 해요. 왜냐면 서울대가 바뀌면 차차차 밑에 학교들이 따라갑니다. 2029학년도 대학 입시, 즉 지금 이제 1학년 학생들이에요. 정시에 교과 비중이 원래 20%였다가 지금 40%를 작년에 늘린다라고 했고 올해도 현상 유지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강서에서 나는 수능 올인해서 서울대 가겠다 라고 한다면 교과 40%를 보는 겁니다. 올 수능의 시대가 끝났어요. 따라서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정시에서 너의 점수 볼 거야, 내신 볼 거야, 그리고 내신 말고 내신 외에도 학생부에 너의 어떤 과목 들었는지 이런 거 볼 거야 라는 뜻이 생겼죠.
강서 같은 정시파도 고1, 2, 3까지 내신 수행평가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맨날 닥달해서 너의 글쓰기 과제 있지? 쌤한테 보내. 너의 수행평가 나왔지? 쌤한테 보내. 너의 스피킹 있지? 쌤한테 보내. 이런 식으로 닥달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서도 내신과 수행평가를 비중 있게 다뤄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신을 다루면서 수능을 해야겠죠. 학사 일정 1년간 예비고일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월별 학사 일정입니다. 11월에서 2월 말까지 아까 보여드린 S+, S1, S2, 뭐 1.1, 1.5, 2.5 이런 식으로 레벨 정기만 흘러갔고요. 올해는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3월 둘째 주 그 이후 15일, 16일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초는 끝나고 2주 차에 바로 들어가고요. 학교별로 강서고 중간고사 대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과 6월의 기말고사, 9월과 11월 중간 기말고사가 있죠. 이 사이 5월과 10월에는 정말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반을 학교별로 운영을 해요. 강서고만의 정규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로 강서반, 이렇게 풀로 강서반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이제 내신을 한번 하고 나면 느끼는 게 범위가 너무 많아요. 나는 지금 서술형을 파야 될 것 같아. 나는 문법을 파야 될 것 같은데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신 때는 본인이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8월에는 레벨별 정규반으로 이 중간과 다르게 이제 학교별이 아니라 수준별로 찢어져서 점수가 낮았던 학생은 여기를 채우고 높았던 학생은 외부지문 고성을 채우든지 이렇게 바뀝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정규반 학교별에서 대체 뭘 합니까? 커리큘럼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에 제가 이제 강서고 학교별 정규반을 했던 자료들이에요. 너무나 필수적으로 고성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모든 강서고의 외부지문 자료들이 고 3난이도에서 따옵니다. 뭐 수능 특강, 아예 수능 기출문제를 따온 적도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고 1, 2밖에 안 풀어봤어요. 하더라도 너 이거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3회차, 4회차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형을 풀고요. 강서구 서술형의 애점이 20점인데 여기서 등급이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술형을 해본 적이 없다, 전에 학원에서 안 해봤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 필수 30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가주어 징조 여기 나왔죠? 여기부터 뭐 도치구문, 뭐 투정사구문 이런 것들 필수 영작 훈련을 해요. 이걸 하면 아이들이 서술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강서구 특징이 정말 어려운 수능 단어를, 실제 별표 단어를 그냥 볼록 연행했습니다. 수능 모의 600 짧잖아요, 한 달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 600개씩 외워라. 몇 년도 수능에 기출됐던 단어들이다. 이렇게 전체가 수능 기출인 단어 본질 자리예요. 이런 것들을 정규, 학교별 정규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3월 초부터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렇게 들어가요. 3월 초는 개학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 부담을 줄여요. 다만 고3 어휘는 외워라. 이런 식으로 내고요. 아이들 원래는 2시간 세팅으로 막 이제 영어도 풀어야 되고 뭐 엄청 많이 풀어야 되고 그런데 초에만 적응기에만 줄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5일, 6일 정도 일찍 들어가죠? 3월 9일에 바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아이들한테 먼저 강서고의 작년 기출문제를 풀릴 거예요. 강서고는 시험 범위를 줄긴 하지만 전체를 변형해서 처음 보는 지문처럼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수능처럼 응시를 하게 될 거고요. 이 클리닉에서 문제를 풀고 아이들이 채점을 한 다음에 왔을 때 시험 유형이 너희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서고 29번 유형 한 3-4개 나오는 거, 그리고 어휘 자꾸 수능 단어 넣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딱 한 번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본격적인 내신을 3월 12, 13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범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일별로 보자면요. 월급은 제가, 화목은
해서 8시인데 사실상 제가 좀 더 일찍 불러요. 30분에서 1시간 일찍 불러서 얘들아 너희 일찍 와서 클리닉 끝내라. 전에 거 다 못했다? 다음에 일찍 와. 그래서 거의 5시 반에서 6시, 6시 반 학생마다 다릅니다. 좀 보충이 필요한 애들은 제가 좀 더 일찍 불러서 아이들을 1대1로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강서구 1등급은요. 항상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 고3 지원에 익숙했거나 저와 익숙해진 아이들이에요. 독해, 문법, 어휘가 고3 수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징,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 외부 지문을 볼게요. 외부 지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강서구에서 주는 시험 범위,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얘가 이제 시험 범위예요. 여기에서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예 랜덤이에요. 아이들은 어떤 외부 지문이 나올지 모릅니다. 강서구 외부 지문은 주로 이제 고3 출처로 정말 어려운 것들을 따오기 때문에 평소에 정규 수업에서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라도 어느 정도 쌓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얘가야 10점 만점이에요. 내가 고1, 2, 3 아무리 시험 대비를 열심히 해도 80점대 벽을 못 넘는 이유 얘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과서 비중이 그나마 늘어난 편이에요. 이번에 작년에 이제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 작년이 좀 늘었어요. 원래 재작년까지는 교과서를 좀 더 경시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바뀌었으니까 약 17에서 20% 정도로 좀 늘었고요. 부교재, 모의고사, 외부 지문 얘네가 사실 메인입니다. 최소 고2에서 고3 난이도로 바꾸고 있어요. 어휘 볼게요. 수능 별표 단어 5개를 내요. 수능에서도 야 이건 좀 어렵다. 너희가 풀기 어려우니까 내가 줄게 라는 평가원 단어들 있죠. 그거를 선지해 놓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 이거 내용 아는데요. 성질을 모르겠어요. 하고 보면 수능 별표 단어예요. 아이들에게 제가 수능을 강조하는 이유 바로 이것이고요. 본문을 모조리 변형을 해요. 막 새로운 내용을 넣고 단어를 바꾸고 구조를 아예 서론별로 결론을 뒤집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아이들이 어휘를 통해서 들어오세요. 어휘를 통해서 몇 번 하나 이 내용이 이 본문에서 지금 바꾼 거구나 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자, 문법을 볼게요. 강서구는 사실 시험이 수능형이에요. 수능 1 이제 듣기 제외하면 18번부터 45번이죠. 그 유형이랑 정말 똑같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29번 문항 어법 유형 이제 이 유형이 적게는 2문항 많게는 4문항까지도 나와요. A, B, C, D, E 1, 2, 3, 4, 5번 주고 틀린 거 2개 골라라 3개 골라라 모두 골라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 특강을 수강했거나 아니면 나는 문법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수능형이죠. 사실 문법은 정해진 범위가 없어요. 고1 바로 올라가는 순간 전범위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서 고등학교의 이 영어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서고등학교 영어 시험이라는 건 뭔지 100% 이해하게 말씀드릴게요. 강서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강서구 자체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 강서구 이제 선택하면서도 1지망, 2지망 쓰면서도 이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문과가 많아야 1, 2반 이과의 극편향 학교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이제 실적도 좋고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다른 학교들 반반인 학교들도 꽤 있는데 이 학교는 정말 이과형입니다. 정시 중점이에요. 진짜 정시를 많이 강조하고 강서 입결에 나오는 학생들을 딱 봤을 때 진짜 거의 절반은 재수생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현역생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는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스카이 중에서 아니면 의대 진학 중에서 수시로는 정말 0명, 서울대 0명, 1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정시입니다. 그리고 입학 설명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우리는 4년간 대입 준비를 하겠다. 4년간의 정시대입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만큼 사실 학교에서는 엄청 내신을 신경 써주거나 학생들
내신도 수능이랑 비슷한 유형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유형으로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3 난이도 외부지문 그리고 객관식 100%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형으로 내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하면 우리가 맨날 영어에 하는 게 얘들아 수능은 70분이 영어인데 근데 25분이 듣기야. 너희 그리고 45분이 독해인데 28문제를 45분 만에 너희 풀어야 돼.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해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전통적으로 다문항 시험이고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요. 다른 학교들 솔직히 많아야 30주간 적게는 20주간대 이제 학교들이 많은데 36 중간고사 39문항 기말고사 진짜 타이트하게 냅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푸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 수업 진도를 한번 볼게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기말고사는 또 조금 달라요. 2학기도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이 지금 3월에 대비해서 볼 시험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부교재 일단 작년에는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로 나왔는데 얘네가 다른 학교들은 사실 기본 1부터 시작해요. 강서 중간고사 때 갑자기 기본 2 너희 해 이거야. 너무 어려워요. 곧 2 그 이상 수준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1년간 수능 교재 이거 미리 말씀드리지만 1학기 때 싹 끝내버렸어요. 2학기 때도 교재를 아예 다시 선정했습니다. 정말 많은 학교예요.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자, 교과서 1, 2과는 사실 비중이 좀 적은 편이고 27%도 서술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아진 거고요. 문항수는 몇 개 안 됩니다. 객관식에서는 아이들이 손쉽게 맞을 수 있어요. 25년 4월 9일 모의고사 항상 이제 기말고사 때는 6월 2학기 중간고사 때는 9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다음 해 모의고사 이제 그 다음 그때 모의고사를 넣는데 모의고사를 넣고 있는데요. 문제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요. 아예 학교에서 안 다룹니다. 그냥 말만 해요. 너희 모의고사 시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만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가 객관식 %입니다. 주관식에는 나오지 않아요. 객관식만 나오는 전통적 모의고사법입니다. 자, 외부 지문은 적게는 2지문, 많게는 3, 4지문까지 나오는데 아예 예측 불가한 수능 난이도의 지문을 따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의 시험은 본문이 변형되고 체감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난이도 총평을 보겠습니다. 자, 수업 진도 다음이죠. 고1부터 고3 바로 시작합니다.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강서구 선생님들도 사실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잘하니까 고1을 낼 수가 없어요. 시험 배점은 서술형 약 20점, 20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고3 외부지문 10점, 이것도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어요. 3문항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가 이제 10점인데 이 10점을 아까 17%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교과서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교재 40점, 모의고사 20점인데 문제는 얘네 너무 범위가 많아서 이 부분을 아이들이 잘 맞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기에서의 정확도를 정말 크게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고난도 아이들이 이제 100점에 올라서는 이 파트예요. 초고난도가 서술형과 외부지문이에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단어 3-4개 주고 풀영작하는 유형이 중간고사 때 출제가 됐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선생님 저는 진짜 영작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게 감이 안 와요. 이런 친구들이 이 30점 배점의 벽을 넘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또한 어려운 부교재를 선정을 해요. 최소 고2 난이도 그리고 고3 난이도로 바꾸고 있는 데다가 시험 범위가 약 부교재와 모의고사만 해서 50지문이에요. 다른 학교들 예를 들면 뭐 한가람 볼까요? 25지문입니다. 거의 2배고요. 이렇게 많은 학교는 외고를 제외하면 진명여고와 강서구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타 학교의 2배 내지는 3배. 그리고 이제 sequester 이게 이제 경미하다는 뜻인데 작년에 직접적으로 이제 선지에 나왔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까지 변형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24, 25, 26년 점점점 고난도의 수능 단어를 변형하고요. 사실상 이 서술형 영작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 공부에 매우 타이트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서술형이 약한 아이들, 그리고 내가 고2까지는 진짜 잘 받았다 하는 친구들은 강서고에서는 60점 내지는 70점대까지가 1차로 나와요. 선생님 저 진짜 중학교 때 진짜 잘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6, 70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사를 한 적이 없거나 영작을 한 적이 없거나, 그리고 이 나머지 부교재 모의고사에 변형이 고3 어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봐주려고 노력을 해도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영역별로 좀 더 볼게요. 영역별 분석이에요. 자, 교과서는 중간고사 기준으로 객관식 대에 주관식 2개가 나왔었는데 100점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것도 이제 비중이 늘어난 편이고, 작년부터 사실 2024년까지 강서고의 시험은 사실 좀 이제 2023년까지 사실 좀 쉬웠고요. 24, 25년에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교과서까지도 지문 변형을 발생시킵니다. 원고적으로 바꾸고, 자, 부교재 이제 올림포스 독해기문 2라고 했었죠. 16문항 45%나 됩니다. 정말 압도적이에요. 이게 사실 많을 때는 70%까지도 찍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고등학생이 수능에서나 볼만한 최고난도 오히려 바꾸고요. 원문에 어떤 내용을 막 추가해요. 비슷한 내용을 끌어다가 비슷한 시험 같은 거 넣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지문인데도 정독하게 아이들을 시험 딱 끝나고 애들한테 얘들아 외부 지문이 몇 번이었어? 하면은 쌤 저는 다 외부 지문 같았어요. 이런 학생들도 가끔 있었어요. 특히 어휘가 약한 학생들이 피드백이 그랬어요. 거기에 수능에서 요하는 31에서 34 추론 문제, 36에서 37 문장 순서 문단 배열 문제, 38에서 39번이 문장 삽입까지 명시적 단서를 찾아서 그에 따라서 풀어라, 이런 문해력이 필요한 문제들 주로 올림포스에서 부교재에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그래도 좀 적은 편이죠. 11문항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는 편입니다. 학교에서 모의고사 시험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식으로만 출제해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빼줍니다. 이게 확실히 2024년 뒤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역시나 본문 선지를 외부 지문처럼 바꾸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교재 저기 올림포스보다 좀 그나마 수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20점 배점을 너희가 진짜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양이 많다고 해서 모의고사를 소홀히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두세 문항 출제되는 외부 지문이에요. 내용일치 작년 중간고사는 문맥상 어색한 어휘, 빈칸 추론, 역시나 가장 고난도인 빈칸 추론했고요. 내용일치는 사실 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새로 읽어야 되니까. 문맥상 어색한 어휘, 즉 30번, 수능 30번 유형인데 얘도 어휘, alleviate가 나왔었어요. elevate랑 escalate가 올리다인데 alleviate는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 예요. 굉장히 비슷한 단어죠. 수능에도 자주 출제되는 단어인데 그걸 틀린 걸로 골라야 하는 고난도의 문제였어요. 실제로 제가 시험이 끝나면 항상 출처를 찾아보는데 어떤 거는 수능 특강에서 나왔고요. 수능 아예 29번 어법 기출문제에서 따온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너무 아니면 막 국방부라든지 그 주제가 이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나온 외국인 혐오, 이제 시민권을 받았는데도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말한 이제 미국 아예 굉장히 좀 권위 있는 곳이죠. 그쪽에서는 논문도 나오고 아니면 그 최신의 기사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강서구의 총체적인 시험 대비 전략이 어떤가? 정시대비 수능 지향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형으로 고1부터 고3에 난이도를 냅니다. 정기수업 또는 본인이 꾸준하게 이제 차곡차곡 쌓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제가 맨날 강조합니다. 야,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 고3 풀어야 돼. 고3 단계를 자주 정해야 돼요.
단지 교과서 2강, 모의고사 1세트 끝이에요. 50지문이 없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암기로 돼요. 모성과 같은 학교들이 있죠. 그런 학교들은 되는데 여기는 부교재가 50지문이잖아요. 암기로 안 돼요. 수능형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고, 내신 수업 동안에 또 영작이 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술형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잠깐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강서로 시험 중에서도 이제 이게 중간에 어려우면 기말이 쉽고요. 중간에 쉬는 기말이 어렵습니다. 조정을 좀 해요. 이제 90점대가 꽤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 고3에 익숙한 거 아니냐, 원래 잘하는 친구들만 잘 맞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학생들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친구들은 기존에 이번에는 2.5B까지 있지만 작년엔 명칭이 좀 달랐어요. 1, 2, 3, 4, 4, 2, 3, B반의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고1까지만 알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점수가 선생님 이거 영어 괜찮을까요? 할 정도로 막 5, 60점대가 나왔었는데, 아이들이 초고난도를 제외하고 70점대까지 올렸습니다. 선생님 70점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5등급제가 적용된 데다가 2022년 이후 고난도시로 갔죠. 사실상 24년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때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70점대가 2등급이었습니다. 1, 2등급 확보가 필수적일 때 2등급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평소에 고3을 안 접해본 난이도가 어려운 학생들도 노력해서 2등급까지 올라간 거였어요. 기출문제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강서구의 기출문제 보여드릴게요. 서술형 문제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객관식은 수능이랑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은 수능형이구나, 수능 모의고사처럼 생겼구나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 기준으로 나왔어요. 아이들이 곧 볼 시험이에요. 첫 번째, 주어진 단어를 모두 활용해서 미출친 A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문맥에 맞게 완성을 해봐라, 이거였어요. 이 내용이 이제 과학적 방법이 의학에 추가되면서 의학, 이 메디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위가 올라갔다. 여기에 엘리베이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엘리비에이트를 어휘문제로 냈던 겁니다. 자, 이거를 아이들 써야 되는데 답이 뭐예요? More authority and power, 좀 더 큰 권위와 힘이 was granted to medical profession, 메디컬 종사자들에게 주어졌다. 이걸 써야 되는데 주어진 단어가 3개뿐입니다. 그랜트, 제가 매번 강조를 하긴 하지만 얘들아 그랜트는 주다와 보조금이야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아이들 그랜트 딱 보고 그랜트가 뭐지? 이러면 정말 어렵죠. 조건은 이거예요. 어휘 추가 가능합니다. 정말 많이 했어야 됐어요. 어렵다면 가능합니다. 그랜트가 was granted로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단어 이하로 작성해라, 이런 것들이 주어져요. 이 본문도 다 바뀐 거예요. 내용만 그대로고요. 아예 선생님들이 다 새로운 문장을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100점도 너무 잔인해요. 7점이에요. 이걸 정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꼽았었고요. 수능장 문제는 나온 게 이게 처음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기말고사, 2학기 중간 기말고사에는 아예 이런 생명장 유형은 사실 사라졌어요. 근데 언제 또 다시 부활시켰다 사라지게 할 줄 몰라요. 시험이 쉬웠으면 얘를 낼 거고, 시험이 어려웠으면 다른 걸로 좀 더 바꾸고 이럴 겁니다. 두 번째, 어법형을 한번 볼게요. 자, 어법형 문제입니다. 얘도 역시나 다 바뀐 지문이에요. 그대로 나오는 지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전부 우리의 나은 우리 자신으로 가려면 이런 것들이에요. and learned가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 수능형 어법입니다. 14, 15, 16년 수능 전체 어법에 3년 연속 동사를 바꾸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서도 she wanted and learned가 아니에요. 그녀는 us to start and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바꾼 거죠. Start the semester 학기를 by pushing이 1번입니다. 그리고 by learning이 2번이에요. 그래서 learning을 learning으로 바꾸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step도 마찬가지인데요. I didn't expect that. 나는 예측하지 못했다. 다음에 이 대시 제가 맨날 강조해요. 문장을 명사로 바꾸고 싶으면 너희 대만 붙이면 돼. 명사절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어를 가져야 됩니다. would have 앞까지가 주어가 돼야 되거든요. 투부정사 동명사를 붙여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stepping out of my comfort zone, 내 컴포트 존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아이들이 거의 처음 보는 어법, 수능형이죠. 이런 식으로 고치는 문제 3점 만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A는 제가 아까보다 쉬워서 넣진 않았는데 그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 더 자신감을 느끼게 했다. 얘도 마찬가지로 4개 줬었어요. Make, feel confident about 이렇게 줬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make를 made로 바꾸는 식으로 That made me feel more confident about myself. 얘가 답이었는데요. 그래서 영작 유형이나 이 어법 유형이 있어요. 그냥 언뜻 보면 쉬워 보이는데 왜 문제냐? 시간 배분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타이트해요. 왜 타이트하냐? 얘가 사실 이 시간 분배의 역적입니다. 어휘 문제예요. 영작, 어법 보여드렸죠? 이 어휘 문제가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다 변형된 지문이에요. Friendship Bench라는 얘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도 변형을 했어요. 짐발브에서 시작한 Friendship Bench 프로젝트에 관한 글인데 아이들이 문맥상 빈칸 A, B, C에 들어갈 말을 단어를 본문을 싹 읽어야 돼요. 이게 다 새로 만든 문장인데 다 읽고 나서 골라서 넣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소요되고요. 얘를 새로 다 읽고 그 중에서도 골라야 되죠. 여기서도 이제 dress afford 자 얘네들 다 보면은 쌤 그다지 어렵지 않지 않나요? 싶은데 여기서 이거 하나 따오고 읽다가 또 이거 하나 따오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지금까지 아이들이 강서로의 서술형이 왜 가장 상위권을 판별하냐에 이 예시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내신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맡았던 학생들의 점수인데요. 강서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얘는 정말 이제 감히 아니 쌤 저는 이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2.5가 3.3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1학기 중간고사에서 많이 실망을 했었고 중학교 때 저 정말 잘했었는데 이랬던 학생들이고요. 이 친구는 하물며 S 플러스 반이었는데도 와 쌤 저는 진짜 100점 맞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도 처음에는 점수가 감을 못 잡은 거죠. 중학교 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감을 못했었어요. 성우도 마찬가지. 이 땡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랬다가 얘들아 강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하고 중상위권 애들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10점, 20점, 20점 이런 식으로 몰랐었어요. 물론 이때가 어렵고 어렵게 한 번 내면 쉽게 한 번 내기도 해요. 난이도의 차이도 있지만 아이들이 경향성을 알게 된 것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해요. 자, 다음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 상위권이었다가 중간에 굉장히 잘 보고 쌤 저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사실 어법이 굉장히 약한 학생이었어요. 기말 때 떨어졌다가 제가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 하고 다시 올라간 거였는데 원래 S반이냐? 아닙니다. 2.5반이었고요. 이때는 더 낮은 레벨이었다가 역시나 1등급 나왔었고 클리닉을 통과 못해서 원장님께서 예비고일 문특수강하고 나서 클리닉만 다시 무료시강을 시켰던 학생이에요. 즉 이 친구가 상위권임에도 중상위권임에도 어법 부족한가, 어휘가 부족한가 아니면 이제 서술형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올리는 거고요. 이 친구는 서술형 영작 자체를 몰랐어요. 명사, 구명사, 절이 뭔지 형용사, 구절, 분사, 관계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고점을 면치 못했었어요. 기말도 중간보다 기말이 더 떨어질 정도로 쌤 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이 친구는 어법을 봤죠? 이 친구는 서술형을 봤어요. 서술형 39번 다 하고 고등서술형 책 하고 그리고 이제 정규복합 미리미리 돌리고 어휘
다시 올라갔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점수가 처음에 낮을 수밖에 없더라도 왜 낮은지, 고3에서 어디가 부족한지, 어법이 부족한지, 어휘가 부족한지, 서술형이 부족한지 판단을 딱딱 하고, 제가 이제 어머님께도 물론 장문으로 보내기도 해요. 이 친구는 여기 100점에서 여기가 안 됐다. 특히 모의고사에서 안 됐다. 부교재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 아니면 서술형이 안 됐다. 서술형을 길게 가야겠다. 외부 지문은 고3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법을 드리고요. 아이들은 보통 목동권 아이들은 굉장히 순해서 잘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저와 했던 친구가 이제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줬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만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정말 즐거웠고,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뺐습니다. 뭐 1학년 때 배운 어법이 수능까지 간다던데 기초를 배우고 쌓았다. 뭐 영어에 재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또 힘들지만 아이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이 또 내신이기도 합니다. 강서고가 다 학교에 비해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지만 아이들이 처음에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방금 보신 것처럼 꽤 많이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고3이더라도 고2, 고3, 영작, 어휘 이런 것들 싹 타보면 어느새 공든답이 되거든요. 무너지지 않겠죠? 장기적으로 정시와 대비를 같이 해서 지나가고요. 학교에서 강서고가 아직 수시를 많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보완해주려고도 아이들에게 많이 연락하고, 저는 근무 시간이라는 게 없다고 해요. 새벽 3시에도 연락해야 4시 괜찮다. 24/7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해서 아이들이 저에게 자유롭게 연락하고 개인과의 라포를 쓰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서고에 관한 거, 그리고 수시 정시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여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또 궁금하신 점, 뭐 수능 영어 아니면은 강서고 영어 아니면은 종합 전형이 뭔지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